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세경하이테크입니다. 일단 세경하이테크는 이 폴더블 필름 쪽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폴더블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폰의 판매량, 혹은 자동차에서 OLED 쪽이 필름에 쓰면 쓰일수록, 아니면 애플이 아이패드라든가, 아니면 맥북 쪽에서 OLED를 채택하면 채택할수록 그 수혜 정도가 꽤나 커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 대한 대주주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주주가 SGH홀딩스예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대주주인데 눈여겨봐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유상증자를 가장 크게 참여를 했던 그런 기업이 바로 최대주주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유상증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9%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유상증자 발표하면은 보통은 주가가 급락하지 않나?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보통은 주주들에게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3자 유상증자가 있었었고 3자 유상증자의 대상자가 최대주주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꽤나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대주주 쪽에서도 세경하이테크의 모든 걸 좀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특히 이제 세경 하이테크가 세스맷이라고 해서 배터리 쪽, 폐배터리 쪽이라던가 배터리 쪽에서 이제 방열 방지, 방열 방지 패드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인수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증설을 위해서 시설 자금 이런 쪽에 대부분의 자금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세경 하이테크의 지금 정도의 주가라면은 저는 꽤나 매력적인 그런 구간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폴더블 아이폰 혹은 폴더블 스마트폰 이쪽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이번 달에 제가 분석해드린 글만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8월 달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네, 8월 15일 날 분석해드린 글이고 그 전부터 꾸준하게 분석해드린 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전에 분석해드렸던 글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이렇게 좀 참고 자료로서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갤럭시 폴드 6 프리미엄 버전이 연내에 출시될 듯합니다. 폴더블 산업을 분석하기에 앞서 삼성 스토어에서 1시간가량 체험해봤는데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더군요. 다독하는 입장에서 갤럭시 울트라 시리즈보다 가지성이 훨씬 좋았습니다. 동영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면 카메라보다 화질이 훨씬 좋은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기능도 호응이 좋다고 하더군요. 유행에 둔감한 저조차도 다음 폰은 폴드로 마음을 굳혔을 정도니 상품성이 갖춰질수록 시장이 빠르게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한국, 중국에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애플도 참전을 준비하고 있죠. 폴더블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핵심 기업 중에서 슬슬 관심을 가질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뉴파워 프라시마, 세경하이테크 등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분석해드렸었고 최근에 세경하이테크가 꽤나 강력한 반등을 했다가 다시금 그대로 고꾸라지고 있어요. 고꾸라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폴더블입니다. 애플의 맥북에 대한 폴더블, 맥북에 대한 폴더블이 2016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17년 연말 이후로 연기를 하면서 주가가 기대감이 다시금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애초에 맥북, 애초에 PC, 노트북은 폴더블 핵심이 아닙니다. 어차피 노트북은 접히죠. 핵심은 말이죠. 스마트폰 그리고 패드예요. 패드. 스마트폰과 갤럭시 패드,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패드는 오히려 2016년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요. 특히 패드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017년쯤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가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1년 정도 더 앞당긴 것입니다. 그럼 애플이 맥북 폴더블은 더 뒤로 넘기면서 왜 스마트폰과 아이폰의 폴더블을 더 앞당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자, 6월 10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화웨이가 1분기에서 폴더블 시장 점유율 35%로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압도적인 1위죠. 자, 중국에서의 폴더블 폰 인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플립이 아닌 넓은 화면의 폴더블을 선호합니다. 한국 시장과 질적, 양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놓쳐선 안 되는 애플의 경우 다급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매출의 2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요. 안 그래도 탈중국 펼치다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는데 폴더블마저 밀려나면 위기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겠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폴더블을 해서 아이폰을 2027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길 것 같습니다. 폴더블 시장의 확대를 상수로 두고 그 안에서 핵심 기업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 흐름으로 봅니다.
외장인지는 경제적인 해자를 잇는 것으로 보면 되고 화웨이의 약진으로 모아 내장인지도 물음표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화웨이는 내장인지를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화웨이는 BOE의 내장인지, BOE의 OLED를 쓰고 있죠. 그래서 내장인지, 외장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장인지, 외장인지가 정말로 쓸모가 없다면 화웨이의 점유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글로벌 독점이 가능한 쪽으로 관심권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경하이테크, 뉴파워 프리즈마, 도우시스 대주주죠. 탑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5월 29일에 또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기저기 치열하네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지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관련 기업들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갤럭시 폴드 프리미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미리부터 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도 좀 분석해드렸어요. 최근에도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8월 22일 글입니다. 8월 22일에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아이패드, 아이폰 모두 2016년 하반기에 출시 계획을 잡은 듯합니다. OLED 공급사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력해 보이는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레 함께 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선 다른 협력사를 써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쪽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이폰이 폴더블 시장에 진출할 경우 영향력이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16년 하반기 양산이면 시기상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협력사들이 정해져야 합니다. 투자자로서 슬슬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경하이테크, 뉴파워 프라시마 등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경하이테크는 최근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세경하이테크는 최근에 매수를 진행했고 투자 중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16일에 제가 이런 분석도 좀 해드렸어요. 자, 최대 시장 중국에서 점유율이 빠르게 꺾이고 있는 주된 이유들 중 하나로 폴더블 폰의 부재가 꼽히고 있습니다. 애플을 예로 든 거죠. 애플도 넉넉히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섰을 겁니다. 2027년으로 예상되었던 아이폰 폴더블 제품의 출시가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정도 앞당겨졌죠. 2026년 출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 말에 혹은 내년 초에는 협력사를 확정해야 하고 내년엔 양산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서서히 기대가 낄 수 있습니다. 때마침 도운시스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군요. 시장 색깔이 전과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핵심 자회사의 상장을 앞둔 주가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지만 두산 로보틱스를 기점으로 자회사 상장을 앞둔 경우 최대한 많은 기대를 끌어모으기 위해 모회사 주가를 띄우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글로벌 독점 세경하이테크 그리고 도운시스를 품고 있는 뉴파워 프라즈마 탑픽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저는 세경하이테크와 뉴파워 프라즈마를 탑픽으로 좀 말씀드렸었고 애플이 중국에서 밀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폴더블이에요. 폴더블. 물론 중국의 애국 소비도 있겠지만 애플은 폴더블이 아직까지나 나오지 않음으로써 중국은 이미 폴더블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화웨이, 비보 아니면 레노버, 샤오미, 아우너 이런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기업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삼성도 폴더블 쪽에서 삼성도 중국 내수장에서는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들도 결국 기존의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의 폴더블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세경하이테크는 일단은 중국 기업들에도 이런 필름 폴더블 필름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기업 혹은 독과점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애플의 폴더블이 출시될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세경하이테크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폴더블 쪽에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다니고 있는 세경하이테크 역시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에 반등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데코필름, 글라스틱 역시나 세경하이테크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데코필름, 이제 스마트폰의 그런 디자인 필름 혹은 후면에도 쓰이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광학 투명 필름 같은 경우도 액정에서 쓰이는 필름이기 때문에 폴더블처럼 상당히 얇은 액정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호 필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보호 필름을 세경하이테크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이제 세경하이테크가 500억 이상의 그런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최대저주로부터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세스멧 이제 배터리 신소재 패드를 생산하고 있는 세스멧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목적은 역시나 방열 패드를 생산하는 기업인 것이고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가 상당히 좀 이슈화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방열 패드가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시장의 그런 인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실적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여전히 좀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는 보합 수준, 제 수익률은 보합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패드 쪽에서도 이런 필름이 쓸 것이기 때문에, 폴더블이 패드 쪽에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그리고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름의 그런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필름의 크기가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스마트폰에서 패드에서 그러니까 OLED 노트북 OLED 혹은 자동차 OLED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Q의 증가, 물량의 증가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도 이쪽에 대해서는 결국 유상증을 받을 때 빚을 지고 대출을 내면서 이런 유상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배당을 좀 빠르게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3% 가까운 배당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중소형 기업 위주를 치고는 상당한 좀 주저 환원책을 펼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삼성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폴더블을 개발하고 상용화 시킬 때부터 독점적으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듀얼 밴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세경 하이테크가 아직까지 독점적으로 솔밴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솔벤더 독점적인 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압도적인 경쟁력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애플의 폴더블까지 시장을 확장시킬 경우 그때는 이제 기하급수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기준으로도, 현재 기준으로도 실적 대비해서 사실 그다지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어요. 시가총액이 약 2,500억인데 보시면 2025년 기준으로 단기순이익이 412억 원, 2006년도 4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400억 이상의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역시 PR을 비교했을 때도 10이 한참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자, 저는 우리 멤버분들께 이제 매수매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매도 하고 있죠.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내역도 다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텔레그램 방도 말씀드렸었는데 조음악 기쁨 더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로 오실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따로 분석도 핵심 위주로 핵심들만 복사를 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강조드리는 산업들, 기업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제 모든 것들을 도제식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명 남았습니다. 2명만 받고 마감 지을 겁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